안녕하세요. 사기꾼 킬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고요. 드디어 제가 4년, 딱 만 4년 동안 고통받고, 너무 원통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던 그 나날들이 너무 아련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선고기일입니다. 오늘 비로소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기꾼들의 죄에 대해서 한치의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요.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만큼 우리나라 국민과 약자, 피해자들을 고려하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조금 긴장도 되고 걱정이 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긴장도 좀 되고 해서 제가 여기 오는 동안 운전하면서 평소에 제 스스로 파이팅 하려고 듣는 노래들을 실컷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큰 공주기잖아. 이게 뱀이요? 뱀이네. 저 도현아, 저까지 턱걸이. 네, 보신 데까지가 지난주의 일이었고요. 제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죄랍니다. 판사들이.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여러 재판, 남의 재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판사들이 약식으로라도 어떤 판결문을 읽지도 않고, 검사의 어떤 증거는 합리적 의심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못 돼서 무죄! 그냥 이래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에 그 나무 가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정말 글을 읽어보시기나 한 겁니까?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공격적인 언사도 아니었고, 너무 놀라서 결국에 제가 거의 실신하듯이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가두겠대요. 정말 정말 쇼킹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큰 피해를 받아 정말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가두겠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방청석에 제가 앉아 있을 때 너무 이상한 게 있었어요. 덩치가 크고 키가 되게 큰 그 법원 경위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같은 사람. 그 법정 안에 원래 한 명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들어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어떤 재판에서도. 근데 제가 방청석에 앉아 있고 제 지근거리 한 2m 옆에 계속 되게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이 서서 저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누구라도 이 피해자가 결국에는 저를 잡아서 끌어내려고 미리 대기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도 제가 정말 억울하고 절대 보통 사람들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복도로 질질 끌려 나갔는데
복도에서는 그 청경이라 그러죠. 경위. 그런 애들이 2명이 더 와서 3명이서 저를 둘러싸고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제가 법정에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망연자실해서 고개 숙이고 막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이런 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판사들은 머리가 정말 좋고 해서 모든 걸 내려다보고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면서 이제 경찰의 조사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이 나오고 그리고 판사들은 판결문이라는 걸 쓰잖아요.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수많은 사실, 거짓말, 피고인들의 거짓말 그런 거는 아예 없고요. 저들이 거짓말한 내용만 진실인 채 다 써놨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경찰, 검찰, 법원의 각각 서류를 보면 그 중에 제일 잘 쓴 게 경찰이 쓴 그 수사 결과 보고서예요. 그게 그 피고인들의 사기와 거짓 행각 그게 세세하게 확인된 내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완전히 이거는 그 사기꾼들과 한 편을 먹고 여기 목소리를 대변해서 해줘야지 이런 게 없었다라면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사람, 약간 똑똑한 애들이어야 되겠죠. 그런 애들이 양쪽의 서류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이거는 분명히 사기꾼들이다라고 판단할 너무나 확실한 그런 거거든요. 모두가 어떤 피해자가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별 증거도 아닌데 이거 증거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알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도 아는데 저는 최대한 보수적인 사람이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예, 세상에는 정말 뱀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다시 느꼈고요. 정말 암담합니다.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주위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제 꼬라지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줬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오고 그동안 제가 알게 된 노하우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리고 심지어는 상담 전화도 제가 받아드리고 제 일을 놔둔 채 그랬었거든요. 참 오지랖이죠 그것도. 그분들한테 항상 포기하지 말란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아마 하겠죠. 근데 제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또 고통받을 것이며 항소심 가면 1심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판결문이라고 쓴 거를 존중해서 뭐 그러한 어떤 경우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두렵고 지금까지 제가 사기꾼 킬러로 나름 활동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아니 자기 일도 처리 못하고 무죄가 나오고 이런 황당한 결과를 받아든 사람 말을 누가 들을 것이며 너무 정말 충격이었고요.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그동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리운전도
다음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생각에 밤 12시에서 1시까지는 들어오려고 항상 했고, 여태 밤샌 적이 2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생계를 위해서 아예 그냥 밤을 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일단 다음에 또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 이것도 글쎄요, 계속 제가 욕심을 가지고 하던 거라 하고는 싶은데, 어쨌든 제 마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전보다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좀 뜨문뜨문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지금까지 궁금해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던 특히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위 여러 고마운 분들께 어쨌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